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오늘도 정말 황당한 이 동아의 윤석열 띄워주기 단독 기사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어제 19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어이가 없는데 윤석열 반도체 알고 싶다. 서울대 반도체 그 공동연구소 방문 이런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참 뭐랄까 이런 걸 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기사들이 올라올 때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기사거리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단독 보도를 내놓는 이 언론들의 수준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윤석열이 19일인 오후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3시간 30분가량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냈던 정덕균 석좌 교수랑 현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근데 이 만남은 윤석열이 먼저 정덕균 교수한테 이 반도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면서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정 교수와 이종호 소장이 윤석열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 과정과 그리고 국내 및 중국과 대만 등의 이 해외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을 했다고 하죠. 윤석열이 직접 방진복을 입고서 반도체 연구소 안에 있는 그 제조 공장도 둘러봤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외부에서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면 보통은 생산 공장은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윤석열은 공장 안까지 견학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했고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교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무엇이 다른지, 포토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인지 이런 걸 문의했다라고 하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웨이퍼와 기판이 무엇이 다른지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인 건데, 이종호 교수는 도대체 뭘 보고 윤석열이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기레기들은 이게 도대체 뭔 자랑이라고 써대주고 있는 건지 참으로 정말 한심한 이 언론들의 작태가 아닐 수가 없죠. 이걸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윤석열 반도체 뉴스를 전했는데, 윤석열 이름 앞에는 또 뭐라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대선 수업 또는 열공이 붙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왕조시대 세자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과외를 받는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언론들은 참 유난 떨고 있죠. 열심히 윤석열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언론들의 노골적인 아부가 참 민망하다고요. 너무 민망합니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연구소에 방문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포털 메인에는 3박 4일 대문짝만하게 이 민주당 의원 반도체 기본 상식도 없었다, 중학생 수준보다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 기본 상식도 없다, 민주당 의원 질문한 그 가치도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질문을 골라서 했다, 이런 식으로 도배가 되지 않겠냐고 이 김남국 의원은 꼬집었죠.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없는 의혹도 일부러 논란을 만들어서 보도하고, 그에 반해서 윤석열과 야당에 대한 의혹은 녹취록과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인데,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과연 이런 기사를 쓰는 곳이 언론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홍보지를 만드는 회사인 건지 아니면 선거 캠프 관련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했죠. 이럴 바에 그냥 윤석열 캠프에서 함께 좀 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윤석열이 그 반론하지 않더라도 이 특정 언론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계속 알아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방어해주고 좋은 기사로 지금 띄워주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끄럽지 않냐고 일침을 가했죠. 그리고 어디서 일하든지 기본적인 직업 소양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정말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조선일보 그 앞에 당을 붙이면, 그리고 또 중앙일보 그 앞에 당을 붙이면, 또 동아일보 그 앞에 당을 붙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정당이라고 해도 믿을만 합니다. 조선일보 당, 동아일보 당, 마치 국민의힘의 그 위성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도 역시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이고 지금은 아무런 그 직업이 없는 일반 시민인데, 기자는 윤석열과 서울대에 아무런 그 공적 직책도 없는 그 시민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시찰하고 연구소 교수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 이렇게 지적했죠. 그러니까 공정이 사회적 화두이고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이 공정의 파수꾼이나 되는 듯이 계속 굴고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시찰하고 연구소 교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도 어제인 19일에 SNS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이 공부하는 이미지는 좀 아니지 않냐. 사실 이 차를 9번이나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게다가 설사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연구소 한 번 방문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일침을 가하셨죠. 구수 끝에 사시에 합격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처럼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죠.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걸 잘 알고 있는 언론들이 기레기 소리가 많이 고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보도를 이어가는 거죠. 더구나 이런 기사 관련해서 비판하는 언론들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는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긴 한데, 그랬다고 해서 뭐 대선 후보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후보야 그렇지만 꿈 정도는 뭐 꿀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그 누구나 되는 게 아니죠. 윤석열은 솔직히 말해서 제 분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 만들어 큰 책임을 부여한 국민들의 명령을 좀 새겨듣고, 언론이든 검찰이든 개혁이라는 두 글자가 곧 민생과 민심이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자발적인 공유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